콧볼 축소 금지예요. 코성형 망하는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콧볼 축소하러 많이들 오세요. 저희는 대개 코성형하고 병행해 갖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여러 병원에서 콧볼 축소 이벤트 같은 거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단독으로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흔히 말하는 복코, 퍼진 코, 그리고 콧구멍 크신 분, 웃을 때 뭐 코가 퍼져 보인다거나 이렇게 코가 일단 커 보이는 분들이 코를 줄이려고 상담을 하러 오세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코 바닥의 요 좌우 폭의 넓이는 눈의 내안각 있죠, 눈의 앞쪽 경계부죠. 거기서 수직으로 쭉 내렸을 때 좌우의 폭과 동일한 게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눈 사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여하튼 그 이상적인 비율보다 넓은 경우 코가 좌우로 퍼져 보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이상적인 비율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콧볼 축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오세요. 요즘 어플 같은 곳에서 콧볼 축소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죠. 콧볼 축소 단독으로 해서 저렴하게 보이게끔 하는 미끼 상품 같은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 올라온 후기나 사진들을 보고 정말로 콧볼 축소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수술 받으시고선 실패해서 또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코끝 쪽에 볼륨이 과다하거나 콧날개가 커서 생기는 볼륨감은 복코 교정이라는 세부술기로 교정을 해야 합니다. 코끝의 연조직도 절제하고 콧날개의 크기나 굴곡을 바꿔서 교정해주는 수술 방법이에요. 그리고 코가 낮아서 퍼져 보이는 분들도 많아요. 코가 낮으면 아무래도 동일한 콧볼 피부량일 때 더 퍼져 보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코를 높여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은 절대로 콧볼 축소를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코가 낮으면 코를 먼저 높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또 제가 과하게 수술을 권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딴 병원 가요. 콧볼 축소가 더 저렴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니까 마케팅 때문에 의료가 좀 변질되고 있다고 느끼는 항목 중에 하나가 콧볼 축소인데요. 의료란 건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콧볼 축소는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코를 높이면서 추가적인 세부 교정을 위한 수술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콧볼 축소 하나 해가지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라시면 코성형 망하는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콧볼 축소 없이 코끝을 높이기만 하신 분이죠. 보시면은 이 코의 좌우 폭이 이렇게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입체감이 늘어나니까 또 퍼져 보이는 느낌이 살짝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골 재배치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건데요. 코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코가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콧볼의 피부양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콧볼이 얄쌍하고 좁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콧볼 축소를 병행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콧구멍의 크기 자체도 크고 코가 조금 넓은 느낌이 나죠. 이런 경우는 코를 높인다고 해도 코가 좀 퍼지는 느낌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코가 이렇게 크고 넓게 느껴지면은 또 여성스러운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병행해서 이렇게 흉터를 최소한으로 숨기고 코를 좀 더 얄쌍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콧구멍의 크기도 확연하게 작아지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흉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개선을 최대한 조직이 접히는 부위로 잘 숨겨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꼬매기도 잘해야 돼요. 조직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꼬매면 페인 흉터가 남기 좋거든요. 그런 흉터를 제거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개인에 따라서 모양을 각기 달리해서 잘 디자인을 해야 돼요. 뭐랄까,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야 잘할 수 있는 수술이랄까. 그래서 지금 이분도 보시면은 흉터가 코에 요 접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위에 잘 숨어 있어서 이분은 수술한 지 경과가 오래 안 된 분이라서 약간 붉은 기운은 있지만 흉터가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잘 하면 충분한 효과와 동시에 흉터가 잘 안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콧볼 축소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보면은 절개선이 코에 이렇게 전방에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안으로 접혀 들어가듯이 흉터가 발생돼 있고요. 측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절개의 선이 접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흉한 느낌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피부양을 봤을 때 이 상방보다 하방에 피부양이 많아서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콧볼 축소가 잘못된 이제 특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잘해서 코의 이 피부 조직의 이 상하간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측 절개, 내측 절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이제 절제해야 되는 피부 양을 각 부위별로 판단을 해서 그걸 디자인에 접목을 시켜서 수술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불충분하게 절제된 이 하방 쪽에 피부가 추가적으로 절제됐고 흉터를 일부 같이 절제하면서 알맞게 잘 꼬매줘서 흉터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콧볼이 좀 작아지는 이런 효과까지도 내신 분입니다. 물론 폭이 좁아진 효과는 콧볼 축소만으로 낸 게 아니라 코끝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끝을 높이면서 효과를 추가적으로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절개 콧볼 축소 이벤트로 흥행을 시킨 병원도 있다는 소문은 좀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최근에 비절개 방법으로 콧볼 축소를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콧볼 축소 하지 마세요.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수술도 아닐 뿐더러 묶어준 실이 뚝 소리와 함께 끊어지면서 원상복귀 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비절개 콧볼 축소라고 불리는 그 알라신칭이라는 수술법도 실제로는 그렇게 절개 없이 구멍 조그맣게 내갖고 실로 묶어주는 수술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콧볼 축소 하듯이 거의 유사한 정도의 절개선을 만들어서 안쪽에 인대 조직까지 깊게 박리해서 위치를 이제 분리시키고 변경해줘야 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기껏 돈 들여서 수술했는데 채 몇 개월도 가지 않고 원상복귀 돼버리면 수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번 녹화의 핵심 정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코 수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절대 콧볼 축소 먼저 하지 마세요. 콧볼 축소 먼저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콧구멍이 젓가락 모양이 돼요. 굉장히 얇아지죠. 코를 높이는 데에는 콧볼 쪽에 충분한 피부 조직이 필수적이에요. 그거를 줄여 놓으면 나중에 코를 제대로 높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콧볼 피부가 부족해져서 그런 모양 아시죠? 110V 콘센트 같은 이런 콧구멍,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뭐 성괴라고 말하는 그런 코의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코를 높이는 코끝 수술 먼저 하시고 콧볼 수술을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간혹 콧볼에 피부 조직 두께 자체가 넓은 분들이 콧볼 축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두꺼운 콧볼, 그것도 교정하는 수기가 있긴 한데 흉터가 너무 전방에 드러나 보이는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심한 경우 아니면은 특별히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구멍이 작은 분, 콧볼 축소 금지예요. 그리고 비절개 콧볼 축소 금지. 무작정 콧볼 축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콧구멍이 작은데 퍼져 있다면은 콧볼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절개보다는 절개선을 넣어서 확실하게 교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김 PD 코는 어때요? 코는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코는 높네. 코는 높은데 콧구멍이 좀 크죠? 딱 보기에도 콧구멍이 좀 커요. 그래서 콧구멍이 큰 분들은 해야죠. 코가 높은 분들은 콧볼 축소를 그냥 따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콧구멍이 큰 게 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큰 코 자체를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콧구멍 왜 보려고?